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지원재단 김현주 선임행정관입니다. 이렇게 대학 정보 공시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은 대학 알림위에 공시되는 많은 항목들 중에 14-4와 14-라 공시 항목에 관련된 교지 교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짧게 저희 대학 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대학 정보 공시 관련 항목인 14-4와 14-라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 오류 그 사례와 함께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집계 업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행정권한 위임 위탁을 받아서 현재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집계 분석 공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 4월에도 이제 그 대학 담당자분들이 그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이제 집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집계받은 자료를 검토를 통해서 10월 말에 대학 알림위와 대학 재정 알림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환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입니다. 네, 많이 저희가 배포되는 입력 지침서를 통해서도 지침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공시 항목의 근간이 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교육부를 통해서도 입력 지침서와 함께 배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지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해서 대학이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에 화면상에 보이시는 교지 경계선 내 20km 이내 그리고 20km 외에 따라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아서 교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모두 교지로 인정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지 경계선 내외에 위치한 토지 같은 경우에 교지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20km 이내 또는 각각의 그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도 교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km 외에 위치하는 학생 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에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상 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한해서 교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의 적용을 받는 것과 예외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반 그 대지로 사용하실 수가 없고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토지로 반드시 분류하여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사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교사 시설을 구분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교지 경계선 내와 20km 이내 또는 20km 외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받아서 교사 면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지 경계선 내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20km 내 또는 20km 외에 연구시설 등과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서 교사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첫 번째로 교지 경계선 내에 위치한 교사 기준시설,
즉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은 시설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교사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20km 이내의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서 시설 결정이 된 경우에 교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다시피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20km 이내 또는 20km 외의 경우에는 해당 경우 기준에 충족하시는 경우 교사 여부 충족란을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교사 면적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시설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용 건물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충족하게 되면 임대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대시설에 대한 면적은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보고 시에 별도로 이제 임대시설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시설은 학생후생복지시설과 일반 임대시설 면적으로 나눠서 이제 집계를 받고 있는데요. 학생후생복지 시설이라 함은 이제 임대에 활용되는 교사 면적 중에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는 면적에 대한 임대 시설이 있다면 학생후생복지시설 면적으로 구분하셔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대에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제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기타 면적의 경우에는 일반 임대시설로 면적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적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후생복지시설은 이제 교사로 포함이 되는 면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이고 일반 임대시설은 교사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관련돼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기라든지 아니면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그 다음에 중계기 이런 설치물에 대한 면적 보고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 그 교환에도 나와 있듯이 공간에 대한 임차 계약이 아니라 이제 설치물과 같이 교육용 건물의 면적에 대한 임차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시설 면적으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확보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교지 확보율입니다. 교지 확보율은 교주 기준 면적 대비 학교에서 보유한 보유 면적으로 확보율이 산출이 됩니다. 보유 면적은 교육용 토지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교지 인정 범위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지 인정되는 교지 면적으로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면적은 이제 학생 정원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받아서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14-4 교지 현황 공시 항목에서는 확보율은 이제 공시가 되고 있지 않고 면적에 대해서만 공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교사 확보율입니다. 교사 확보율 또한 기준 면적 대비 보유 면적으로 산출이 되겠고요. 보유 면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사 인정 범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교사 면적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면적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계열별로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이 또한 특례를 적용받아서 인문사회 계열은 12제곱미터, 나머지 계열은 14제곱미터로 별도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 정보 공시 관련 항목 안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지 교사 인정 범위와 학보율 산정 근거에 대한 지침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 정보 공시 관련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14-다 교지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지 확보 현황은 공시 항목을 보시면 4가지로 면적이 분류되어서 공시가 되고 있는데요. A. 토지 전체 면적은 학교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 즉 시설 결정지와 시설 미결정지 면적이 포함되겠습니다. 교지 보유, 비교지 보유 면적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대학이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에 교지 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 토지는 교육용 건물 중에 교사시설 구분에 따른 부속 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이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사용 토지는 그 밖에 교육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유 토지 면적이 계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면적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기준면적의 적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시 항목에서도 확보율은 공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사시설 확보 현황입니다. 교사시설 확보 현황은 크게 기준면적, 그리고 보유면적, 그리고 확보율 3가지 내용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준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입학정원 기준면적 산출 방법입니다. 교환상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계열별로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주야간 입학 정원 중에 최대값 인원에서 수업 연한을 곱해서 시설 정원이 산출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 중에 주간 입학 정원만 산정이 된다는 점이 학부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설 정원에 이제 계열별 1인당 기준 면적이 곱해져서 최종 입학 정원 기준 면적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기준 면적 산출 방법입니다. 이 또한 주야간의 최대 인원이 시설 정원으로 산정이 되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간 재학생, 정원 내외 대학원생 중 주간 재학생만 인원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된 시설 정원에서 이 또한 계열별 1인당 기준 면적을 곱해서 재학생 기준 면적이 최종 산출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 학부율 산정 면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가 보유한 건물이라고 해서 모든 면적이 다 교사 학부율 산정 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중 교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교사 면적이 앞서 화면에 보이시는 교사 학부율 산정 면적에 반영되는 면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속시설이나 기타 시설 면적은 교사 학부율 산정 면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전체 보유 면적으로서 공시가 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많은 또 학교 담당자분들이 공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질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알림이 공시된 데이터와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에 보고된 면적이 서로 확인을 해봤을 때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대부분의 케이스를 담당자가 확인을 했을 때는 해당 이유로 조금 문제는 없지만 차이가 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시설, 저희가 학생후생복지시설과 일반 임대시설로 면적을 분류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학생후생복지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교사 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으로서 공시 연계 시에는 기본시설 항목에 면적이 합산돼서 이제 공시가 되겠고요. 기타 임대시설로 분류해 놓으신 면적은 기타 시설에 포함돼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서로 합산을 해보시면 아마 공시된 데이터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보율에 있어서는 기준 면적 대비 보유 면적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확보율의 기본이 되는 보유 면적과 기준 면적 산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확보율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입력 시에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 정보공시 오류사항 안내입니다. 네, 대학 정보공시 오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시하고 있는 항목은 14-4와 14-라에 대해서 이제 교지와 교사시설 확보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사시설 확보 현황에서 수정 빈도가 대부분 발생을 하고 세부적인 사유를 봤을 때는 보유 면적과 시설 정원의 산출의 오류 때문에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지와 교사에 대한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말씀드릴 오류 사항은 대부분 이제 대학 정보공시 현장 점검에서 주로 지적된 사례들로 좀 구성을 해보았고, 일부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지 관련 주요 오류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미사용 토지 오분류로 인해서 토지 세부 면적의 산정이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대학교에서는 실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 법인 소유 임야 토지를 부속 토지에 포함하여 보고한 사례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무런 건물의 설치 흔적이 없는 그냥 임야의 면적으로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해당 토지의 면적을 부속 토지 또는 시설 결정지로 입력해 놓으신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임야나 나대지 등 미활용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용 토지로 분류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에 해당되는 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미사용 토지로 수정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대학교에서는 부속 유치원 점유 토지를 학교 범위 시설 결정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고 오류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건물 중에 부속 시설이 설치된 토지일 경우에는 부속 토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부속 병원과 부속 학교는 이러한 시설 결정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속 토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의 토지는 이제 시설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지, 그리고 시설 미결정인 경우에는 부속 토지로 구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부속 유치원 점유 토지이기 때문에 부속 토지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교육용 토지 보고 오류 사례입니다. 땡땡 대학교에서는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그 건물의 한 호실에 대한 대지권 비율에 해당되는 면적 99제곱미터를 교육용 토지에 포함하여 보고를 한 사례입니다.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 면적을 교육용 건물 현황에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지권 비율에 따른 토지 면적을 교육용 토지에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해당 사례에 해당되는 대학에서는 5기 감소 신청을 통해서 해당 면적을 0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지 관련된 주요 의료사항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중복하여 보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 대학교에서는 동일 지번의 동일 면적을 수익용과 교육용 기본재산에 중복 보고한 사례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한 지번의 전체 면적이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 동시에 보고가 될 수는 없겠죠. 한 지번의 연면적 일부가 교육용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수익용으로 될 수는 있어도 전체 면적이 두 가지 재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처럼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전에 중복되는 그 면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오류 없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간혹 용도 변경, 교육용에서 수익용이거나 수익용에서 교육용이거나 이러한 용도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아서 중복 보고가 된다거나 아니면 교육용 재산이 아닌데 이제 보고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오류 없이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관련 주요 의료사항입니다. 교사 관련 주요 의료사항은 대부분이 건물에 대한 세부 면적을 잘못 분류하셔서 발생되는 오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 면적을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용 건물 중에 기타 시설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건물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평생교육원 시설 면적은 기타 시설로 분류를 하시고 그 외 면적은 해당 용도에 맞게 분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사례에서 대학본부 교육기본시설로 보고하셨던 면적은 기타 시설로 옮기셔야 되고 해당 사례에 해당되는 대학에서는 일단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부속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부속 시설로 면적을 분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부속 병원과 부속 유치원 등 부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부속 시설은 계열 부속 시설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해당 이제 대학에서는 이 면적 자체를 아예 누락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우에 사례를 참고하셔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모 대학의 건물 배치도에 따라서 보시면 산학협력단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하실 때는 계열 부속 시설로 보고를 하셨네요. 이 부분 또한 보고 오류가 되겠습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라서 산학협력단 면적은 교육 기본시설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조합시설이나 동창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해당 면적을 교육기본시설로 보고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보고 오류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보유한 모든 교육용 건물은 이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과 부속시설로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분류에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기타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번 사진처럼 건물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건물이거나 2번 사진처럼 별도의 단독 건물로 위치한 수의실과 관리실 같은 건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3번 사진처럼 이제 교사 시설 부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시설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게스트하우스와 교직원 아파트의 면적을 지원시설 내 학생기숙사 면적으로 보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오류가 되겠죠. 학생 게스트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이제 기타 시설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시고, 교직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속 시설 교직원 아파트란의 면적을 정확히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시설로 분류되는 요 학생 기숙사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학교 소유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면적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임차 기숙사가 있다든지 단기 어학연수생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 기숙사 면적으로 분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대학교 1층에 편의점을 임대를 두고 계신데요. 이러한 임대시설 면적을 학생회관 면적으로 분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재정정보 시스템에서는 임대시설의 경우 학생후생복지시설과 일반 임대시설로 구분해서 별도로 면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후생복지시설로 면적을 옮기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옮기는 과정에서 학생회관 면적을 제외하고 학생후생복지시설 면적을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분류는 잘 해놓으시고 학생회관의 면적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 경우처럼 또 면적이 중복해서 보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준면적 산출 관련된 오류사항입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1년도에 설립된 모 대학교에서 총 시설 정원 산출 시에 학생 정원 적용 기준을 미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설립 연도에 따라서 학생 정원 적용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면적을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2005년 10월 24일 이전에 설립 연도에 해당되는 대학에서는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400명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기준이 이후에 설립된 학교 중에 학생 정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0명으로 환산해서 시설 정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 대학교 기준 면적 산출 오류인데요. 해당되시는 대학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을 구하는 산출 방식이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 이제 A학과, B학과에서 이제 시설 정원을 구할 시에 총 입학 정원에서 수업 연한 4년을 곱하시고 대학원 시설 정원을 구하실 때는 수업 연한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 정원 그대로를 반영을 하셨습니다.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입학 정원 산출 방법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연한을 곱하지 않고 입학 정원 그대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대학원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 정원 곱하기 1.5배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재학생 인원 산출 오류인데요. 땅 대학교에서는 이제 계양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이제 재학생 인원을 산출할 시에 계양학과 인원까지 포함해서 시설 정원으로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학생 인원 시설 정원을 구할 시에 계양학과 재학생과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 전형 재학생 인원은 산출 시에 해당 인원을 제외하시고 산출을 해주셔야 되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교지, 교사, 시설 정원 산출 오류 사항은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공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오류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그 오류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대학재정보 시스템 상의 재산정보 등록 내역 보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매년마다 재산의 변동이 잘 일어나시는 경우가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보고를 할
시에도 이제 전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오류가 있지만 이제 수정이 되지 않은 채로 보고되는 것들이 조금 종종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잘 보고를 해주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저희 그 건물이나 토지를 보고하실 때 해당 고유번호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유번호를 뭐 1112-1112처럼 임의 고유번호로 기입해서 제출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 고유번호로 수정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공부 서류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빈문서와 같이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반드시 살피셔서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보고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전표 등의 필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예 누락된 채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이러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서류와 재산정보 등록 내역 불일치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 처리된 시설이 당해년도 교육용 내역으로 보고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또 학교법인 소유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현장 점검 시에 간혹 발견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다들 챙기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연도에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향후에 오류 없는 정보 공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돼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